일단 내용 정리부터 잠깐만 해봅시다. 속도 파트 15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개의 N2O5가 4개의 NO2가 되고 그 다음에 O2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N2O5가 4개의 NO2 되고 O2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속도가 도대체 뭐야? 속도가 빌라시티야. 속도가 화학 반응의 소위 속도가 뭔 개념이야? 잘 새겨요. 속도는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못 풀어. 그 이유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새겨 들으세요. 속도가 뭐냐? 일단 속도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속도가 뭐예요? V = T분의 S예요. 물리에서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T분의 S니까. 근데 화학 반응에서 거리가 어디 있어요? 거리가. 화학 반응에 거리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 N2O5가 초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없어지겠죠. 얘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얘와 얘가 생성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점점점 없어지니까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와 얘는 농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속도는 화학 반응에서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다. 이걸 속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면 시간 변화분의 농도 변화다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기본적인 단위가 농도는 보통 몰농도 쓰거든요. 몰농도 LRGM으로 쓰죠. 시간은 보통 시간 초 세컨드로 많이 쓰고 어떨 때는 뭐 미니트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아워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어. 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세컨드 초 단위입니다라고 많이 쓰니까 세크분의 몰농도 이렇게 기억하면은 속도의 단위가 되겠죠. 속도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속도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속도는 자, 얘는 N2O5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앞에 계수가 2가 있어요. 2가 있으면 2분의 1하고 붙여버린다고요. 2분의 1하고 붙여버리는 이유가 뭔지는 잠시 후에 2분의 1하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그러니까 농도 DT분의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N2O5 DT분의 D N2O5 이게 속도의 어떤 값이라고요. 속도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요. 시간에 따른 농도의 이 대괄호는 농도고요. D란 것은 이건 뭐 미소 구간 아니겠어요? 미소 구간 델타 T분의 델타 농도 뭐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DT분의 DN2O5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되겠습니까? 또 얘와 얘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겠죠. 앞에 4가 있을 때 4분의 1을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NO2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고요. 또 얘는 1분의 1이니까 쓸 것도 없어요.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쓸 것도 없고 시간에 따른 DO2입니다. 라고 쓰는 게 이게 속도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정의인데 그러면 앞에 이 개수를 제외한 얘가 뭐냐 이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2분의 1을 제외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N2O5의 소멸 속도의 개념이라고요. N2O5가 시간에 따라 농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멸 속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개수를 제외한 이 부분을 N2O5의 소멸 속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는 것까지 되겠습니까?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4분의 1을 제외한 이 부분을 NO2의 생성 속도다라고 부른다고요. NO2의 생성 속도다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1분의 1이니까 쓸 것도 없어요. 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O2의 생성 속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요거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NO2의 생성속도를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4로 나눠준 거죠. NO2의 생성속도를 4로 나눠준 값과 O2의 생성속도가 이꼬릅니다. 그 얘기는 이런 말 할 수 있겠네요. NO2의 생성속도는 O2의 생성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몇 배? 그러지. 4배 빠르다 이 얘기예요. 4배 빠르다. 4배 빠르다. 왜? 얘를 4로 나눠준 값과 얘의 값이 이꼬르야. 그러면 얘는 얘보다 4배가 커야 나누기 4 했을 때 얘랑 똑같은 값이 갖는 거예요. 그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N2O5의 소멸속도입니다. 그놈을 2로 나눠줬더니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N2O5의 소멸속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O2의 생성속도보다 속도보다 뭐하다? 몇 배 빠르다? 그렇지. 2배 빠르다. 이런 말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속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앞에 기수 쓰고 마이너스는 소멸속도, 마이너스 안 쓴 거는 생성속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를 4로 나눠준 거 얘와 동일하니까 얘의 생성속도는 얘의 생성속도보다 4배 빠릅니다. 이렇게 되고, 얘의 소멸속도는 얘의 생성속도보다 2배 빠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O2의 생성속도가 얘의 생성속도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3몰 per second라고 하자. 예를 들면 초당 3몰 정도가 생성되는 경우라고 치자. 그러면 자, NO2의 생성속도는 얼마? 그렇죠. 장난쳐. 12몰 per second죠. 4배 빠르니까. 그러면 N2O5의 소멸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그렇죠. 6몰 per second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2배 빠르니까. 2배 빠르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반응식 봐. 반응식 잘 봐. 저 반응식이 이거야. 2개의 N2O5가 4개의 NO2 플러스 O2야. 이게 반응식이야. 반응식 봐. 자, 앞에 있는 개수비는 2대 4대 1 몰비야. 얘가 2개가 없어질 때, 앞에 개수가 2니까 2개가 만약에 없어질 때 얘는 몇 개 생기게? 그러지. 4개 생겨. 4개 생겨. 4개. 얘가 2개가 없어질 때 얘는 4개 생겨. 그러면 얘는 몇 개 생겨요? 1개 생겨. 1개 생겨. 그러면 얘 하나 생길 때 얘는 2개 없어져. 얘 하나 생길 때 얘는 4개 생겨. 그러면 얘의 생성속도는 얘의 생성속도보다 몇 배 빨라야 돼? 4배 빠르다. 앞에 개수가 4니까 4배 빠르다 하고 나오는 거야. 반응식만 딱 보고 딱 한단 말이에요. 몇 배 빠른지, 느린지. 알아들었습니까? 요 개념을 하나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반응식을 딱 보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N2O5의 소멸속도는 2개 없어질 때 하나 생기네? 그러니까 N2O5의 소멸속도는 O2의 생성속도보다 몇 배 빠르다? 2배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얘는 2개 없어질 때 4개 생기네? 그러니까 얘의 생성속도는 얘의 소멸속도보다 2배 빠르다. 이런 말을 그냥 반응식 보고 바로 하겠네. 하나 됐어요? 하나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이유도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뭐 굳이 이렇게 이해할 이유가 뭐 있니? 반응식 보면 바로 나오는데. 반응식 보면 바로 나오니까 얘는 이걸 딱 보니까 O2의 생성속도는 NO2의 생성속도보다 NO2의 생성속도가 O2의 생성속도 4배 빠릅니다. 얘는 결국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속도 하나를 갖다 딱 지정해주면 나머지 속도는 딱 나오겠네. 어떤 속도 값만 딱 지정해주면 나머지 속도는 자동으로 나온다 하는 개념 일단 하나 됐습니까? 하나 되셨어요? 자, 시간과 농도에 대한 그림에서 dT분의 dN2O5 소시적에 배웠던 무슨 개념입니까? 기울기 아니야? 아, 괜찮아. 수학은 머릿속에서 포맷 시켰잖아. 괜찮아. 원래 포맷, 원래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자 N25는 어떤 일 벌어져요? 초기에는 지냈다가 감소될 것이고, NO2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얘만 집어넣은 겁니다. 용기 속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농도가 지냈다가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얘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점점 생길 것이고, 점점 생기는데 DT분의 D, NO2가 수학적인 의미가 뭐야? 기울기 아니야 이게? 아, 몰랐습니까? 기울기요. 끝. 왜요? 나도 몰라. X축하고 Y축에 dx분의 dy가 기울기라 그래. 거기까지. 그러면 얘가 기울기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얘는 얘보다 급해야 돼? 완만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보다 훨씬 급해야 돼. 훨씬 급해야 돼. 그리고 O2의 생성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0이었다가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기울기 끝. 하라고요 그냥. 자, 이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는 순간속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속도라 불러요.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속도라 부릅니다. 자, 이게 NO2의 생성속도에 관한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순간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기울기가 초반에는 뭐예요?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지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속도식은요. 0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도식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뭐해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그러지 느려진다. 0차만 제외하고는 기울기나 완만해지고 0차 이거는 일정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느려집니다까지 개념을 좀 잡아라 이거예요. 거기 서브노트에 써 있을 것이에요. 서브노트에 써 있는 대로 좀 이해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빠르다는 것은 방식만 보면 바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기울기라는 거. 그럴 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제일 급하면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이어야 되겠죠. 얘의. 왜? 기울기가 속도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 되셨습니까? 또, 그 밑에 기체상 반응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3번. 그거 하지 마. 그냥 버리는데 뭐만 기억하느냐. 가끔 가다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은 시간의 속도의 개념을 세크볼의 몰농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몰농도와 기체상 반응일 때는 압력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ATM per second라고도 이것도 역시 속도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체일 때는 몰농도 대신에 압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봤을 때 이게 속도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얼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다가 거기다가 3번 갖다는데 괜히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몰농도 대신에 ATM 압력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되셨습니까?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속도의 정의고요. 또 속도식은요. 자, 두 번째는 저기 PPT를 틀어놔야 되는데 깜빡했네. 저기 PPT 13장 잠깐만 틀어줄까 학생? 자, 요거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좀 복잡한데 겁먹지 마시고. 자, 이제는 또 뭘 할 거냐. 속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자, 반응식을 보고 나서 뭐가 뭐보다 몇 배 빠르다, 뭐가 뭐보다 몇 배 느리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 그거 돼요. 그리고 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속도다의 개념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뭐만 제외하고요? 0차만 제외하고요. 0차 반응만 제외로 그렇게 좀 적어놔 주시고 거기 옆에다가 느려집니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 거기에
거기에 0차는 제외라고 좀 적어놔 주시고. 오케이? 그런 속도의 그게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또 다른 속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A란 놈이 B란 놈과 반응해서 C와 D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다 치자. 일반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속도를 정의하는 속도 벨라시티는 속도 상수라는 걸 써요. 속도 상수 K라는 걸 써요. 이건 속도 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A 반응물에 대해서는 M차라고 할까요? M차식, 또 얘에 대해서는 N차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속도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낯선 친구들은 뭔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반응식이 있잖아? 그러면 속도 법칙을 쓰는 방법 중에 속도상수 K를 쓰고 반응물의 농도 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속도 법칙 중 하나예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요 위에 있는 게 M차 속도식이라 부르고, B에 대해서는 N차 속도식이라고, 이게 반응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M하고 N은 차수라 불러요. 차수, 반응 차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전체 차수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M 플러스 N차 속도식이에요. M과 N은 반응 차수라 부르고, 속도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거 낯설어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어떤 반응의 속도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속도 상수 K라는 놈을 쓰고, 반응물의 농도곱, 어떤 경우에는 생성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반응물의 농도곱으로 써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M차 속도식, B에 대해서는 N차 속도식, 합쳐서 M 플러스 N차 속도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관념적으로 M이 앞의 계수 A고 N이 앞의 계수 B입니까? 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반응 차수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게 있어요. M이 A고 N이 B다 라고 해서 바로 딱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단일 단계 반응만 가능해요.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잠시 후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앞의 계수가 차수야 그냥.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앞의 계수가 그냥 차수라고요. 근데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닐 때는 앞의 계수가 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차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차수 결정 방법이 바로 데이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는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초기 농도와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얘와 얘의 초기 각각의 농도와 이 반응에 대한 초기 속도 데이터가 알려줘야 돼요. 이 데이터를 제시해 준 다음에 차수를 결정하라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보세요. 속도 법칙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속도는 속도상수 K쓰고 A에 대해서는 M차 속도식, B에 대해서는 N차 속도식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차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합쳐서 M 플러스 N차라 불러요. 이럴 때 관념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M은 A고 N은 B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이게 가능한 경우는 오로지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M값과 N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결정 방법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속도는 속도수 K쓰고 N5에 대해서는 M차 속도식, O2에 대해서는 N차 속도식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M값과 N값을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자, 실험 1, 2, 3, 4,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의 데이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일정하게 만들었네요. 실험 1, 2를 비교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일정하게 했으니까 신경 쓸 게 없네요. O2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나를 갖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의 농도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몇 배 올렸죠? NO의 농도를 2배 올렸습니까? 2배 증가시켰죠. 얘의 농도를 몇 배 증가시켰다 돼 있어요? 2배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랬더니만 속도가 몇 배가 증가되었니? 라는 개념이네요. 0.024였다가 0.096몰/s 예요. 속도네. 몇 배? 4배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0.024였다가 0.096 됐으니까 4배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얘는 고정시켜 놓고 얘의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2배 올렸더니 NO의 농도를 2배로 올렸더니 속도가 4배가 증가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얘가 몇 배가 증가된 거지요? 4배가 증가된 거죠. 2의 몇 승이 4지요?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도 V는 K는 NO에 대해서는 몇 차 속도식이어야 돼요? 2차 속도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2의 2승이 4잖아. 2의 2승이 4잖아. 너무 지저분한가요? 자, 한 번만 더 데이터를 보세요. 속도를 이 반응식을 주어졌다. 속도 상수 K 쓰고 반응물에 대해서 M차 속도식, 반응물에 대해서 N차 속도식 할 때 M과 N과 K 값을 결정해야 한다고요. 이 결정 방법은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 데이터를 알려줘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이 표를 해석해야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보자. 1번 실험 1, 2에서 일정하지 않냐? 0.01로 0.01을 일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게 났으니까 신경 쓸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얘가 몇 배가 증가되었느냐? 2배를 증가시키지 않았냐? 얘의 농도를 2배 증가시키지 않았냐? 2배 증가시키지 않았냐? 이럴 때 속도가 몇 배가 증가되었느냐? 0.024였다가 0.096 됐으니까 몇 배 증가된 거죠? 4배 증가된 거잖아요. 4배. 그러니까 얘가 몇 배가 증가되었습니까? 속도가 4배가 증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의 몇 승이 4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2승 해야지만 4잖아. 그러니까 M은 얼마다? M은 얼마다? 2다라는 걸 데이터를 해석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번 아무거나 여기 있는 거 데이터를 갖다 해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해석하면, 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 3번 해보세요. 요번엔 상황이 뭘 고정시켰습니까? N5를 고정시켰으니까 얘를 이제 신경 안 쓰고, 얘를 신경 안 쓰고, 이걸 고정시켰으니까 얘를 몇 배 증가시켰죠? O2를 2배 증가시켰죠? 얘를 갖다 몇 배 증가시켰죠? 2배 증가시켰죠? 그랬더니만 속도가 몇 배가 증가돼요? 2배가 증가된 거 보이죠? 0.024였다가 0.048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2배가 증가된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2의 몇 승이 2야? 1승이니까 M은 얼마다? N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차수를 한다고요.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 데이터를 해석해서 알아내는 거라고요. 차수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속도는 NO에 대해서는 2차 속도식이고 O2에 대해서는 1차 속도식이고 합쳐서 3차 속도식이네요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해서 2차 속도식, 얘에 대해서 1차 속도식인 거 알아내는 건 됐습니까? 얘만 결정하면 끝나거든요. 속도상수 K값만 결정하는 방법. 자, 여기 있는 거 데이터는 초기 농도들, 초기 속도 데이터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속도 얼마로 돼 있죠? 0.024 이꼴 K. 얘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초기 농도가 0.015의 제곱. 얘는 또 얼마로 돼 있어요? 0.015. 여기 숫자를 갖다가 제일 편한 거 대입해야죠. 여긴 지금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무거나 대입했지만 제일 편한 건 만약에 1이 있으면 2를 대입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거 K값 얼마인지 계산 나올 수 있겠죠. 저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를 대입하면 속도수 K값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속도의 생기초예요. 속도의 생기초.
아주 초울트라 개센기초. 속도는 자 반응식을 보고 한번 느껴보시죠. NO의 소멸 속도와 NO2의 생성 속도는 같다. 알겠니? 잘했어요. NO의 소멸 속도와 NO2의 생성 속도는 같다. 왜? 2개 없어질 때 2개 생겨. 그러니까 10개 없을 때 10개 생기고 1몰 없어질 때 1몰 생겨. 속도가 같은 거야. NO의 소멸 속도와 O2의 소멸 속도는 누가 빠르다? NO의 소멸 속도가 몇 배? 2배 빠르다. 일단 그거 알았어. 반응식을 본 다음에 딱 그렇게 하는 거 돼요. 반응식을 본 다음에 바로 그렇게 딱 되는 거 됩니까? 그리고 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얘와 얘는 그 기울기가 얘보다는 2배 급할 것이고 얘는 얘와 기울기가 같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일단 그 개념 하나 뚫었어요. 그리고 속도 법칙을 말하는 방법 중에 뭐에 대해서 몇 차, 뭐에 대해서 몇 차 하는 속도 법칙이 있어요. 속도함수 K 값을 쓰고 얘에 대해서 M차, 얘에 대해서 N차인데 이 M과 M 값은 반드시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만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초기 농도, 초기 속도 데이터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몇 배 증가될 때 몇 배 증가된다 이런 걸 알면은 얘에 대해서는 2차, 얘에 대해서는 1차니까 합쳐서 3차 속도식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2가 발고 2가 발고 차수까지 알았으니까 당연히 K값이 얼마인지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당연히 나오겠죠. 시험장에서는 손으로 풀 만큼의 것이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속도상수까지 일단 구할 수 있노라까지 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한 장 서브노트 넘겨보시면 152페이지에 속도상수 K의 단위가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속도가 dt분의 A가 P가 되는 반응에서 dt분의 dA 하면 자 말로 해보시면 A의 소멸 속도는 넌 속도는 쓰고 A에 대해서는 0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A에 대해서 0차 속도식이에요. 0차란 것은 A의 농도를 얘는 A의 어떤 놈의 영승은 무조건 뭐야? 1이니까 그냥 얘는 K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0차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농도가 변해도 속도는 안 변한다는 소리지. 얘가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속도는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0차 속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K값은 얘의 단위가 뭐였죠? 속도의 단위가? 세크분의 몰농도였잖아요. 아까 그지? 그러니까 속도상수 K의 단위도 바로 세크분의 몰농도면은 몇 차 속도식? 0차 속도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세크는 꼭 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미니트 될 수 있고 아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또 만약에 속도가 dt분의 da라고 적으면 이건 A의 소멸 속도는 이런 얘기고요. 얘가 A에 대해서 1차임을 알았다 칩시다. 1차임을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 해석한다고요. 2배 올리면 2배 되고 3배 올리면 3배 되고 10배 올리면 10배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얘의 단위가 뭐였죠? 세크분의 몰농도죠. 얘는 K고 얘는 단위가 뭡니까? 몰농도죠. 킹 날아가죠. 그러니까 K값의 단위는 아무나 세크분의 1 하면 1차 속도식이네요. 1차 속도식의 속도상수의 단위는 세크분의 1, 시간분의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dt분의 da K의 A에 대해서 제곱이다. 그러면 2차 속도식이죠. 2차 속도식이면 자, 얘는 세크분의 몰농도고 얘는 K, 얘는 몰농도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쫙 하면 K값의 단위는 몰농도 세크분의 1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아하, 몰농도 세크분의 1이면 2차 속도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속도상수의 단위가. 자, 3차는 마이너스 dt분의 da는 K의 A의 3차 속도식 세크분의 몰농도는 K 몰농도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K값의 단위는 몰농도 제곱 세크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0차, 1차, 2차, 3차 입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속도상수 K의 단위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속도상수 K의 단위가 세크분의 몰농도 0차 세크분의 1 세크란 말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초가 아니에요. 시간 미니트일 수도 있고 아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1
1차. 몰농도 시간분의 1. 2차. 몰농도 제곱시간분의 1. 3차. 암기하고 들어가면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힌트가 보인다고요. 이런 걸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차수를 알려줬네. 교수님이 순진하게. 그래서 물론 그렇게 푸는 것은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속도의 기초예요. 속도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M과 N은 어떻게 결정한다? 초기 농도와 초기 속도 데이터를 해석해서 결정한다. 알았죠? 절대 까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에 얘의 소멸 속도와 얘의 생성 속도는 같다라는 걸 딱 보는 건 반응식 보면 알겠니? 두 개 없어지면 두 개 생기니까 같을 수밖에. 얘의 소멸 속도와 얘의 소멸 속도는 얘의 소멸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거 알겠습니까? 왜? 두 개 없어질 때 하나 없어지니까 얘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그 개념을 깨우치는 거 되냐? 그 개념 깨우치는 거 됩니까? 그 다음에 과외적으로 이 정도 외워주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세크분의 몰농도 0차, 세크분의 1, 1차, 몰농도 세크분의 1, 2차, 몰농도 제곱 세크분의 1, 3차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문제 낼 때 단위를 안 주지 않거든요. 교수님이 문제 낼 때 단위 없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딱 보면서 누구 봐라 차수를 그냥 줬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편법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파워풀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속도의 생기초예요. 생기초.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속도에서 시험에 대난타를 치는 적분수도 법칙 갑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